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이 사실 어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두 도시의 엄청난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거대한 경제 모험의 첫 페이지는 바로 암스테르담이 엽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나섰고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를 발명했다. 와, 정말 대단한 포부가 느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이 한 일은 그냥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은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대한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라는 무대에는 항상 주인공의 라이벌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암스테르담이 혁신의 불을 지피는 동안 바다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도시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힘을 키우고 있었죠. 네, 바로 이 경쟁 구도가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두 도시에 관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정말 새로운 도구를 발명한 개척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도구를 가져다가 완벽하게 다듬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완성시킨 도시, 네, 바로 개척자 암스테르담과 완성자 런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혁신을 불러왔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는 그냥 양념이 아니었어요. 이건 금이랑 맞먹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포르투갈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철옹성 같던 독점을 어떻게든 깨야 했습니다.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혁명을 위한 모든 재료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앤트워프에서 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게 함락당한 앤트워프에서 온 이들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뭘 가져왔냐면요. 막대한 자본, 당시 최첨단 금융기법,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있는 무역망까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의 맨 앞줄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상인이 아니라 스파이였습니다. 이름은 코르넬리스 데 하우트만. 이 사람의 임무는 뭐였냐면 포르투갈이 목심처럼 지키던 비밀 항로를 훔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 젖히는 거였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 이 첫 번째 항해에 투자된 돈이 얼마였냐면 무려 30만 네덜란드 길더였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비싼 최고급 저택 6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수십 명의 상인들이 말 그대로 전 재산을 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떠났던 249명의 선원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고작 80명뿐이었어요. 그나마 가져온 향신료도 투자금을 겨우 갚을 정도였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건 완벽한 실패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은 해낸 겁니다. 포르투갈의 독점, 그 철벽을 깨고 아시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거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습니다. 이제 나도 한몫 잡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향신료 무역에 뛰어드니까 네덜란드 상인들끼리 서로 가격을 깎아먹는 말 그대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혼란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 발명품 중 하나가 탐생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우리가 흔히 VOC라고 부르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이었죠. 아이디어는 아주 기가 막혔어요. 한 번의 위험한 항해에 모든 걸 거는 대신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여러 항해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아주 잘게 쪼개서 다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이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투자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은 상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평범한 장인들,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까지도 VOC의 주식을 사서 이 거대한 모험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돈 한 푼이 세계를 바꾸는 프로젝트에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는 10년 만기로 묶여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어떡하죠?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을 이끌어냅니다. 그 우아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10년을 꼬박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현대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때,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암스테르담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거듭하는 동안 바다 건너 런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런던은 아직 잠자고 있는 거인,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미래를 위한 거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었죠. 런던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아주 차근차근 상업적인 힘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는 대재앙이 오히려 낡은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양모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런던이 암스테르담을 바짝 뒤쫓고 마침내 추월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영국 내전이 끝난 후였어요. 부유한 상인들이 전쟁통에 자기 재산이 너무 불안하다고 느낀 거죠. 이걸 어디 안전하게 맡길 데가 없을까? 이 불안감이 금융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3단계 진화 과정,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선술집 구석에서 누가 엿들을까 불안해하면서 하던 거래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은행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는 은행들이 여기가 우리 은행이요 하고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내걸었던 그 간판들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업 로고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런던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암스테르담이 발명한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라는 하드웨어 위에다가 자기들이 발전시킨 은행 시스템과 신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 거죠. 이제 런던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돈 그 자체를 움직이는 금융의 심장, 금융의 허브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두 도시의 경쟁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두 도시가 오늘날의 우리 세상에 어떤 거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암스테르담이 다국적 기업, 증권거래소 같은 기업의 청사진을 그렸다면 런던은 그 위에 은행과 글로벌 금융이라는 시스템을 올려서 금융제국을 건설한 거죠. 쉽게 말해서 한쪽은 뼈대와 구조를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그 안에서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을 만든 셈입니다. 이 두 도시의 치열했던 경쟁이 현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 라이벌들의 전쟁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